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귀신은 태자귀입니다. 태자귀는 어린아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애들이 되게 생명력이 나왔어요. 이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어떤 위로 기술이나 이제 사나운 이제 뭐 호랑이나 뭐 그런 위험한 동물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천연두가 되게 위험한 병이었거든요. 걸리면 그냥 죽었어요. 애들이 막 마마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걸린 애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애들이 또 원한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태자귀라는 귀신이에요. 집안에 찾아오거나 개인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집에 들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대답을 하면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런 애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좀 해를 끼치거나. 그래서 위도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좀 뽑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애를 낳았을 때 이 애가 어떤 애가 될지 부모가 선택을 할 수가 없듯이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애는 특징은 자식이 있는 집안에 들어갔을 경우 애가 죽어요. 원래 있던 애가. 그리고 그 애 자리를 태자귀가 이제 자리를 메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자귀는 저희 현대에서도 이제 돈만 있으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유명한 이제 무당집에 가시면 뭐 하늘 동자, 삼선 동자 이런 어린아이 귀신이 빙의해서 점을 봐주는 그런 무당들이에요. 어린아이 빙의해서 막 그건 맞지만 아니면 뭐 애기인 척하면서 난 그거 말해줄 내가 그거 말해줄 수 있는데 말하면은 나 카드 사 먹으니까 돈 그 태자귀는 점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태자귀는 영적인 힘이 강해요. 이게 어린아이 귀신들이 좀 영험한 애들이에요. 되게 실력이 높아요. 어린아이 순수성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이제 넌시 말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개드릴 귀신은 연매입니다. 연매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무당들이 그 주술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데 어린아이를 납치를 합니다. 이제 어디에 가둬놓으면서 되게 굶겨요. 굶기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막 엄청 배고파요. 그럼 그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조금씩 줘요. 이제 죽지 않을 만큼 주다가 때가 되면은 그 대나무 통이나 어떤 커다란 통 같은 곳에다가 넣고 찌르는 거죠? 네, 애가 그 안에 음식을 넣어놓고 애가 이제 그걸 먹으러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에 들어갈 때 빨리 죽여요. 그리고 죽이자마자 바로 그 통을 밀봉해요. 그럼 이제 그 아이의 혼이 워낙 급사했고 애가 이 음식을 먹으려는 그런 어떤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안으로 그 순간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밀봉하는 형태의 이제 순서인데 이걸 뭐에 쓰냐면요. 이 무당이 이제 아이의 그 시신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갑니다. 시장. 집안이나 아니면 시장 같은 곳 그런 데 가가지고 이거를 딱 열어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되게 끔찍한 모습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잖아요. 이제 무당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특히 이 원혼을 지금 이들이 이제 지금 겪게 되었다. 이 원혼에서 빨리 해방되려면 나한테 돈을 줘야 돼. 헐. 원래 고양이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이 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많이 썼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대나무에 고양이를 가둡니다. 그리고 조그만 구멍으로 계속 송곳으로 찔러요. 근데 고양이 이제 어두운 곳에 밀폐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누가 찔러. 맞죠. 근데 이제 이거 하다 결국 죽어요. 얘는 찔리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건 저주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대상에게 이제 겨누고 이거 뚜껑을 열면은 고양이 일단 죽었는데 이 안에 고양이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 내가 세상을 딱 봤는데 쟤가 보여. 저놈이구나. 하고 이제 저놈한테 달려들어서 이제 저주랑 여러 가지 괴롭히다가 죽게 만드는 연매로 돌아가서 그래서 근데 이게 최근 현대에 와서 해석을 해보는데 이게 아직도 재밌어요. 뭐 사또가 뭐 잔치를 벌이거나 부자가 이제 잔치를 벌이면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많다 보고 이제 흐름을 또 돋워야 되니까 풍악패나 아니면 이제 광대들을 불렀는데 이 중에 연매를 또 부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연매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대요. 왜냐면은 일단 미라예요. 볼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꺼내놨는데 이게 막 사람 형태는 막 미라 형태고 되게 막 기괴해. 그럼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구경거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놀이로서 진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좀 떠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놀이라면 참. 되게 윤리적으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매술사들은 아시아권에서 보통 일어나는데 일본, 중국, 우리나라 했는데 하는 애들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또가 불러서 하면은 연매 그럼 그 사또 잔치 한번 갔다가 이제 그 다음 그렇죠. 죽음이에요. 워낙 연매술사들이 많아지면 애들이 막 납치당하고 죽고 막 사회 분위기도 좀 그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딱 지정하면서 다 싸그리 보인 척죠. 처결. 그래서 잡혀가면은 감형도 없어요. 그냥 바로 죽었어요.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오래 남아 있었다는 해요. 좀 충격적이네요. 그거를 볼거리로 즐긴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볼거리로 즐겼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추측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창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중에서도 그럴싸한 신빙성이 있다 그런 것만 이제 소개시켜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통 귀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조금이라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안녕.